비트코인은 계속 지지받던 라인을 깨고 내려온 뒤에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았고, 이번 하락 역시 이 라인에 막히면서 급격한 하락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90K를 이탈하게 된다면 매물대를 형성하지 않고 올라온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비트코인은 일정 구간 내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깨고 가격을 크게 내리면서 시장을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재차 고점을 올리면서 다시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21년 상승장의 1월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강도의 조정과 함께 알트코인들을 모두 폭락시켰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상승장이 모두 끝났다는 느낌을 줬고요. 많은 개미들이 손절 후에 시장을 떠나도록 만들었었죠. 하지만 이 시기가 엄청난 알트코인 불장이 나오기 전 마지막 조정이었습니다. 이 조정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급격한 폭락세를 보이면서 알트코인들이 모두 미쳐 날뛰는 장세가 연출됐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현재가 이때와 비슷한 시점이고 미친 듯한 알트장이 나오기 전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장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역시 이미 많이 올랐고 고점이라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위에서 계속 버텨주는 걸 알 수 있고 아직 하단부까지 내려갈 자리가 한참 남아있는 모습 모두 보이시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폭등장은 이 도미넌스의 폭락과 함께 찾아올 겁니다. 21년 당시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1월 말 갑자기 급격한 양봉과 함께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만든 게 바로 현재 트럼프의 오른팔 일론 머스크죠. 트위터 대화명에 비트코인이라는 글자를 올리면서 시장은 갑작스러운 추세 전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말 역시 친암호화폐 인사 트럼프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죠. 지난 상승장을 견인했던 일론 머스크도 여전히 건재한 상태고 현재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와 같이 시장 상승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현재 급격한 하락세와 함께 어떻게든 개미를 털려고 하고 있지만 큰 추세에서는 결국 구간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횡보가 끝난 뒤에 재차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차트는 수직으로 상승 후 횡보를 거치게 되고 이 횡보가 나오는 중립 추세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차트 움직임을 보입니다. 중립 추세에서 매매 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24년부터 만들어 왔던 상승장은 이 구간에서 끝났지만 25년부터 만들어진 상승장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들에 대한 걱정 너무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골드와 같이 상장 폐지 종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최근 만원 초반대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기에 추가적인 상승분을 먹고자 들어갔다 분명히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상장 폐지 종목은 긴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구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세를 깨지 않는 횡보를 확인한 뒤에 다음에 나오는 상승까지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후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복리 손절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비트코인 골드는 이번 달 23일에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봉을 보면 이전에 여러 차례 지지를 해준 구간에서 동일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이 구간을 지켜내고 차트를 돌려가면서 3만원 초반대까지 안착을 해준다면 23일 전까지 더 큰 시세 급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험 종목은 언제 순식간에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입과 동시에 손절가를 걸어 놓으셔야 하고요. 만약 도전을 한다면 현재 자리부터 23,000원 사이로 매수를 받은 뒤에 34,000원까지 단타 시도가 가능하겠지만 23,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모든 반등 추세가 끝났다는 판단 후에 빠르게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골드는 저희 지표상에서 이탈 후에 빠르게 진입을 했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수익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패 종목의 반등은 긴 하락 후에 처음 나오는 구간이 가장 급격하게 오르고 또 추세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측면으로 시장과 종목을 분석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타쿠미 가족 채널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숫자 25번 보내주시면 같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스팀 달러는 어제 300%가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의 포모를 유발시켰죠. 스팀 달러도 유의 지정 이후에 하락하다가 나온 첫 번째 구간이 진입하기에 가장 무난했습니다.
여기서 직전 음봉들을 모두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 진입하셨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위험 종목은 진입하기도 어렵고 생각이 많아지면 절대로 매매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지표를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매매 기준을 잡기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역시 이 지표 위로 올라온 뒤에 나왔었고 30%의 긴 하락 횡보 추세를 모두 무시하다가 지표 위에 올라오면서 다음 상승 파동까지 시작된 부분 보이시죠? 만약 이때 매수하셨다면 최고점까지 33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이 지표를 통한 타점만 있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자리에서 수렴을 그리다가 재차 올라가는 시나리오와 ABC 조정으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리테스트하러 가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고점을 낮추는 쌍고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삼각수렴 관점을 폐기하고 그게 ABC 조정을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 차 반등을 생각하고 매수가 가능하지만 급격하게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잡코인들이 순환 펌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팀 달러보다는 제2의 스팀 달러, 제2의 스트라이크, 제2의 알파 쿼크를 찾으시는 게 낫겠죠. 스트라이크는 한 파동 올려치고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보이다가 직전 고점 부근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다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온 것은 일단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데요. 이 구간에서 더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완벽하게 해준다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현재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난 스트라이크에 진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직전 저점으로 손절가 짧게 잡고 돌파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미 오른 종목에는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아직 이러한 자리에 있는 코인을 들어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이런 자리에 있는 급등 코인을 찾으시려면 저희 지표상에서 밑으로 긴 횡보를 하다가 탈출하는 코인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런 급등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알트코인들을 모두 계속 체크하시다가 들어가시는 건 전업 투자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실시간 체크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타쿠미 가족 채널은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숫자 25번 보내주시면 같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알파 쿼크는 스트라이크보다 추세가 더 괜찮죠. 횡보 조정 후에 고점을 더 크게 높여줬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이러한 수렴 형태를 그리다가 상방 돌파하면서 다음 추세가 터진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추세가 터지는 종목은 고점을 높이느냐 높이지 못하느냐로만 판단하더라도 매매 승률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알파쿼크는 현재 자리가 지지 저항을 여러 번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무리한 진입은 리스크가 크고요. 아직 22평선과의 이격도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던 기간 조정이던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알파쿼크 역시 신규 매수는 3,000원 초반대까지 열어놓고 기다리신 뒤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면 굳이 집착하기보다는 다음으로 상승할 종목을 노리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알파쿼크 역시 지표 아래에서 긴 횡보를 하다가 지표 위로 올라옴과 동시에 급등이 나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타쿠미 가족 채널에서는 이 지표를 통한 매매 타점은 물론 무료 방에서도 비트코인 시황을 비롯해 양질의 타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어제 하락 당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큰 하락세를 보였지만 리플과 스텔라는 아주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었죠. 두 코인 모두 현재 호재 기반으로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좋은 가격 방어가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스텔라도 이 긴 상승 후에 수직으로 상승한 내역에 대한 횡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6배를 넘게 올렸으니 사실 지금보다 더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 저항 봤던 하락 추세를 돌파했지만 상단부 저항대까지는 돌파에 실패하면서 재차 추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면 직전 저점 592원 이탈 시 손절가 잡고요. 620원 전후에 진입해서 660원까지 단타 시도가 가능하겠네요. 아직 이 구간 내 횡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직전 저점까지 터치하러 올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여기서 풀매수를 들어간다면 추가 하락 시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트코인도 추세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텔라 역시 지표 기반 매매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과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과 스텔라 모두 지표 기반 수익 매매로 큰 수익을 가져갔었고요. 지표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해서 지표 아래로 이탈 시 매도했다면 42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한 매매 타점과 여러 시황 분석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숫자 25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